나폴리가 김민재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데뷔인데 첫 경기 상대가 하필 그 조의 최강팀인 리버풀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양강우 불리는데 양강이 일찍부터 만나죠. 네, 첫 경기에서 굉장히 빅매치가 성사가 됐고 뭐 그 어떤 매치데이를 통틀어도 가장 빅매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 경기 전망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팀의 현재 최근 폼을 보면 나폴리는 이제 세리아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네. 무패 행진인 폼이긴 하지만 사실 무승부를 한 두 경기를 보면 아주 늘 희망적인 건 또 아닌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생각은 돼요. 근데 이제 레체전은 지나치게 로테이션을 확 돌렸다가 네, 조금 그랬다가 그가 너무 상대를 얕잡아 보다가 발목을 잡힌 케이스라고 보이죠. 그런 느낌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저는 경기 앞선 피오렌티나전은 이제 주전인데도 불구하고 0대 0이었고요. 예, 네. 근데 이제 피오렌티나전 같은 경우는 뭐 피오렌티나가 또 그가 나름 강한 팀이니까 네, 뭐 예. 조직력이 좋은 팀이니까. 예,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냥 원정이잖아요. 거기다가 네. 그가 차라리 피오렌티나 원정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무승부였어요. 근데 이제 레체하고의 그것도 홈 경기였는데 무려 승격팀 상대로 무승부의 지지부진한 경기력 끝에 무승부. 거기다가 은돔벨레가 좀 망쳤죠, 그 경기를. 예, 페널티킥도 내줬고, 물론 거기선 실점이 안 나오긴 했지만은,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콜롬보의 골이 원더골이긴 했어요. 진짜 네네. 그거는 터닝하면서 골대 보지도 않고, 그냥 딱 진짜 짐작만 하고 확 후린 건데 들어간 도움 닫기 거거든요. 없이 제자리에서 예, 빠따만 가지고. 예, 그냥 네. 돌려가지고 그냥 한 거니까, 그거는 원더골이긴 하지만은, 은돔벨레가 붙어줬어야죠. 그렇죠. 예, 안 붙어줬죠. 그래서 뭐 은돔벨레가 망친 경기긴 했는데 나폴리는 저는 그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요. 일단 경기력은 좋아요. 경기력은 좋은데 경기력 대비 이번 시즌 초반에 오시멘의 폼이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득점력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안 터진다? 공격 대비 오시멘이 그리고 또 너무 혼자 하려고 하는 플레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볼 터치 대비 패스 숫자가 비약적으로 적어요. 오시맨이요? 예, 맞아요. 제가 거기가 네. 체크들 다 했거든요. 지나치게 볼을 끌어요. 오시맨이. 물론 뭐 이 선수가 원래 그런 플레이에 좀 능하긴 했어요. 그가 나폴리가 경기가 안 되면 결국 오시맨한테 줘가지고 너 혼자 알아서 해봐. 우당탕탕. 예,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리고 연계에 능한 선수가 절대 아니잖아, 오시맨이. 근데 이게 그가 폼이 좋을 때는 그래도 상대 수비를 파괴하고서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골을 넣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어, 오시맨이. 그러다 보니까 뭐 팀 내 득점 1위도 당장 흡입차고 네. 2위가 이제 김민재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오시맨과 공동이죠. 예, 오시맨이 너무 좀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윙은 역시나 초반에 로사노 잠깐 반짝했다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답답하죠. 예, 그렇다고 폴리타노 나온다고 달라지냐? 전혀. 그냥 누가 나와도 답답해요. 폴리타노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왼발잡이 오른쪽 윙어기 때문에 한 명 제끼고 시작해서 수치상 드리블 스탯은 높게 찍혀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경기에.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오른쪽이 안 좋죠. 예, 오시면 연계 준수하던데요. 준수한 장면들도 있죠. 그러니까 좀 뭐랄까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신체 능력이 오히려 좋으니까 네. 잘 내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명한 최근 선수는 아니라고 특히 더 심하죠. 최근 두 경기가 굉장히 심하죠, 오시맨이. 예, 그 정도로 그런 단점들도 있고, 또 이제 중원에서도 조금 리스크를 얘기하자면 로버트카가 되게 좋은 선수긴 한데 압박에는 좀 밀리는 모습들이 있긴 해요. 네, 뭐 예. 탈압박이 아주 좋은 그러니까 로버트카는 안정적인 선수지 원래 창의성 있는 선수는 아닌데 네. 뭐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되게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다들 좀 버스트로 기대를 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예, 공격적으로 도리어 더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전진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도리어 현재까지의 폼만 놓고 보면 흡이차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뭐 김민재 선수 당연히 좋고요. 라우마니도 괜찮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미들에서는 지엘린스키가 도리어 폼이 가장 좋은 현재로서는 네. 예,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음. 오시맨과 로사노의 부상 우려가 있는데 경기를 앞두고 한 팀 훈련에서 오시맨이 개인 훈련을 했대요. 네.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이제 근육 문제가 약간 있다. 네. 그래서 개인 훈련을 했고요. 뭐 경기에 돌아올 수 있을지 또 돌아온다고 해서 이제 풀핏일지는 경기 날 가봐야 알 것 같은 그런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윙어 로사노는 나폴리가 가장 최근에 라치오를 꺾은 경기에서 네. 상대 풀백 마루시치랑 헤딩 경험을 하다가 얼굴을 박아가지고 네, 실려 그렇죠. 나갔거든요. 네. 그때 이제 광대뼈 함몰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찍어봤더니 함몰은 아니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그 골절 아닌가 싶었었거든요. 네네. 너무 얼굴이랑 부딪혔으니까 음. 머리랑. 예. 근데 이제 함몰은 아니지만 다쳤으니까 아프긴 아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동료들과의 충돌을 이제 당분간 방지하기 위함인지 일단은 개인훈련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오시멘, 로사노 두 명의 공백이 있을 수도 있다.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최근에 라치오전이 있었고 그 전에 레체전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현지 소식통을 통해서 들었을 때 레체전부터 김민재가 빠질 리가 있었어요. 네. 한 번은 쉬어야 되지 않냐. 얘가 새로운 네, 애고. 그렇죠. 근데 레체전 전에 그래서 아예 주전이 아닌 백업 센터백 조합으로 네. 주앙 제주스랑 웨스티고르를 쓰려고 그 스팔리 감독이 만지작거렸대요. 근데 막상 경기 날이 되니까 아유 그래도 센터백을 두 명 다 바꾸는 거는 너무 네, 위험하죠. 다른 포지션도 다 바꿨는데 센터백까지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 라흐만이랑 김민재 중에 민재야 네가 오늘 하자 이러면서 네. 김민재를 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코르가 못 나왔었죠. 네, 웨스티고르랑 김민재 조합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다음 경기 라치오전이 됐는데 사실은 라치오전에서도 기왕 김민재 웨스티고를 썼으면 이번에는 예, 제주스 아, 라흐마니로 가보자. 여기는 어쨌건 간에 검증된 라인이긴 네. 하니까요. 이미 지난 시즌에도 뛰었던. 제주스가 물론 김민재 후보지만 지난 시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합으로 꽤 많은 경기를 선발로 떴는데 제주스가 괜찮았기 때문에 네. 한번 쉬게 할까 하다 경기 당일 직전까지 만작거리다가 역시나 그래도 빅매치인데 민재야 우야겠노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김민재 출동. 솔직히 센터백은 그래도 다른 포지션보다는 로테이션을 덜 도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김민재는 이제 전경기 풀타임을 뛰고 말았다. 예, 이런데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수가 조금 굉장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교체 투입조차 못 되고 네네. 있으니까. 리버풀전 다음이 어디랑이지? 그 경기에서는 아마 극히 어려운 상대 아니면 김민재를 쉬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때 쉬어야 했던 이유가 이 전전 일정부터 지금 다가오는 계속이죠. 코어 A매치까지 예. 계속 3세 간격 경기라서 주중 챔피언스리그가 계속 있다 네, 보니까. 뭐 안 쉴 수가 없다. 네.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리버풀로 가보면 일반적으로는 리버풀이 더 전력이 강하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부상이 너무 네, 많죠. 그래서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2승 3무 1패로 7인가? 뭐 예, 기분이 맞습니다. 좋지 않거든요. 7이 맞습니다. 네, 그게 부상 때문인데 특히나 중앙. 원래 부상이라는 게 한 포지션에 몰려오면 그게 타격이 큰 건데 수비랑 공격은 뭐 우리가 익히 아는 선수들인데 중원에 얘가 나온다고? 얘가 또 나온다고? 이러면서 되게 생소한 라인업이 여러 경기 연속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난 경기에는 파비뉴하고 이제 엘리엇하고 밀러? 파비오 카르발류 이렇게 나왔죠. 아 그랬나? 예. 근데 이번 경기엔 파비오 카르발료조차 빠질 수 있다는 예, 우려가 왜냐면은 있어요. 부상 때문에 예. 교체 아웃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리까지 밀러로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티아고 안 돌아왔습니다. 티오 안 돌아왔고 뭐 핸더슨도 초반에 핸더슨 혼자만 주전이고 부상이죠. 나머지들은 뭐 후보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는데 지금 핸더슨도 부상이고 예.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멜루가 간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런 상황인데 리버풀은 어떤 평소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지난 시즌까지의 최강 리버풀은 이제 성적만 봐도 아닌데 네. 현재 리버풀은 네폴리 상대로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중원 조합을 어떻게 짤지도 고민이고요. 이제 톱도 고민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뉴네스가 빠져 있는 동안 피르미노가 처음에 안 좋았다가 그 다음부터 올라왔어요. 네네. 그리고 지난 경기에도 교체 투입돼가지고 피르미노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현지 언론들은 대부분 피르미노 선발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머지사이드 더비 후반전에 피르미노가 교체 투입됐을 때 뉴네스와 피르미노가 같이 뛰었을 시점이 있었거든요. 네. 뉴네스가 교체 아웃되기 전까지. 그때가 가장 경기력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뛸 때가 왜냐면은 일단 리버풀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중원에서 전방으로 볼을 찔러줄 수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중원의 어떤 부상, 줄부상 때문에. 예, 그리고 패스를 공급해주는 유형의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지금 리버풀 경기가 굉장히 답답해진 이유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피르미노가 공미에서 서면서 해줬어요. 지난 경기에. 그래서 아마 그것도 고민은 하고 있을 거예요. 피르미노 공미에 뉴네스 톱에 세우는 것도 나름 고민은 하고 있을 거라고 클럽이 생각해요. 4-2-3-1도 곧잘 쓰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시절에는 주구장창 4-2-3-1만 그쵸, 쓰던 그쵸.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은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나폴리 원정이잖아요. 그리고 리버풀이 나폴리 원정에서 이전 전패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3대 전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1승 1무 2패거든요. 리버풀 클럽 입장에서. 클럽 부임부. 예. 네. 아니 그 전까지 해도 그래요. 그 전에 나폴리랑 만난 적이 예, 없어요. 없어요. 챔스에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 클럽 부임 후가 전부군요. 아니 왜냐면 나폴리 자체가 유럽 대항전에 얼마나 올라왔었다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1승 1무 2패인데 그것도 다 2패를
나폴리 원정을 원정에서. 예, 당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죠. 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경기력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은 차라리 지금 이럴 바에야 피르미누를 공미에 세우고 누네스를 톱에 세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또 수비적인 밸런스까지 고려해가지고 4-3-3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르미누가 가짜 9번으로 나오겠죠.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러면 피르미누가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아, 누네즈랑 피르미누 중에 한 명만 써야 된다면 지금은 피르미누다. 네, 그렇습니다. 리버풀이 나폴리한테 안첼로티한테 이제 수싸움에서 당해서 진 적이 있었고, 근데 리버풀이 그러니까 제가 다 봤는데 나폴리한테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이탈리아 팀과의 전적이 네, 맞아요. 대체로 좋진 않아요. 네, 한 반 정도 이기고 네, 무승부 패 합쳐서 한 반 정도 되는데, 네, 리버풀이 챔스에서 뭐 클럽 부임 이후에 거의 최강팀인 거를 감안하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성적이거든요. 네, 뭐 당연히 세리아 모든 팀이 리버풀보다 전력상은 약하잖아요. 네. 근데 반땡했다는 것 자체가 세리아 팀 상태로 클럽이 좀 상성상 좀 안 좋다? 예.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루는 현지 언론들은 일단은 선발이 아닐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아루투르. 있긴 네. 하는데요. 뭐 모르죠. 예. 지금 너무 급한 상황이니까. 리버풀이 지금 미드필더 구성 자체가 힘든 상황이니까. 예. 그리고 밀러가 확실히 내려왔어요. 이제는 예전만 하지 못하고, 엘리엇도 잘할 때는 번뜩일 때가 있는데 아직은 어린 선수다 보니까 꾸준함에서의 단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멜로를 넣을 수도 있겠죠. 넣을 수도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어쨌건 간에 현지에서는 선발로 예상하는 곳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변수라고 할 수 있다면요, 오른쪽 측면과 그러니까 나폴리의 왼쪽 측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폴리의 왼쪽과 리버풀의 오른쪽.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리버풀이 어쨌건 간에 오른쪽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져가잖아요. 살라 아놀드인가요? 그렇죠. 네. 살라 아놀드를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아놀드가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나폴리의 왼쪽은 바로 이제 현재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흐비차거든요. 네네. 흐비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도 조금 부담될 수 있다. 아. 거기다가 지금 마팁이 부상해서 복귀하긴 했어요. 근데 마팁이 부상해서 복귀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는지 현지 언론들도 다 고메스를 선발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고메스가 나올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 리버풀. 오른쪽 수비가. 스타일상 아니면 그냥 못해서. 그냥 고메스 그냥 자체가 못해서. 조금 부족하니까요. 마팁과는 다르죠. 고메스가 계속 뛰다가 보니까는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평이 좀 괜찮았던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지 않나? 좀 알겠습니다. 부족합니다. 불안하다. 불안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아놀드가 그렇게 올라가서 아예 올라가 있는 그 태평양 같은 뒤를 커버하기에는. 저는 그리고 지금 어쨌건 리버풀은 기본적으로 오른쪽 측면 위주로 공격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동안. 네. 그러니까 아놀드, 핸더슨, 살라 이 라인에서의 삼각구도에서 많은 플레이들이 나왔었거든요. 핸더슨이 기막히게 찔러주죠, 나머지 둘한테.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아놀드가 중앙으로 좁혀서면은 핸더슨이 측면으로 그렇죠, 빠져가지고 그렇죠. 크로스를 올리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졌는데, 이번 시즌에는 아놀드가 아놀드 된다. 그러니까 핸더슨이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고, 또 이제 이 오른쪽 공격에 있어서 또 마팁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마팁이 그러니까 패스 공급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잖아요. 이 선수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샬케에서도 수비형 미드필더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볼 배급을 잘하는 선수인데다가 지난 시즌 들어서면서부터 이 선수가 전진에도 눈을 떠가지고 막 올라가가지고 직접 골을 막 넣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전술로 또 활용되기도 했었거든요. 경기가 잘 안 풀릴 때는 마팁 전진시켜가지고. 근데 고메스는 그만한 볼 배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핸더슨도 없고 고메스도 마팁보다 볼 배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이 죽는 거예요. 아놀드도 그래서 이번 시즌 좀 안 좋고, 그리고 살라도 골을 못 넣고 있고. 그렇죠. 살라가 그거 도우미로 변했어요. 물론 뭐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홀란드 보고서는 나 이번 시즌 득점왕은 텄다. 그냥 도움왕에 집중하자. 이런 농담 우스갯소리들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애초에 살라가 너무 밑에서부터 볼을 잡고 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득점하기가 힘든 거예요. 플레이하는 위치가 뒤로 내려갔다. 그렇죠. 이거 메시가 골 못 넣을 때랑 비슷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측면이 전진이 돼야지 살라가 안으로 접고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박스 안에서의 타격이 되는 건데, 너무 끌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살라가 볼 끌고 가다가 뺏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리버풀 경기들을 보면은. 그건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흐위차는 사실은 저는 나폴리 경기를 유독 다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복이 좀 있긴 해요. 네. 예, 기복이 좀 있긴 하고 안 풀리는 그 두 경기는 흐비차의 책임이 상당히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 세 경기에서 캐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이제 이 선수가 속도가 빠르고 킥이 강해가지고 예,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강점이 있죠. 저는 흐비차가 상대가 라인을 내릴 때는 조금 고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본인의 장기인 속도를 못 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네. 이 선수가 본인이 굉장히 뛰어난 드리블러가 맞긴 한데 네. 드리블이라는 게 누구나 다 속도로 하는 거지 네. 사실 뭐 발재간만으로 하는 건 아닌데 네. 혼자 내리면 자기 발재간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네. 약간 그럼 좀 질질 끌게 되죠. 꽃게 우도 시절처럼 꽃게 하다가 네. 접고 하다가 그냥 뺏기고 예. 접으면 의외로 못 뚫더라고요 예, 흐비차가.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고전했던 경기가 두 경기잖아요. 피오렌티나전하고 이제 레체전은 이제 교체 공식- 투입 됐는데도 별로였어요. 예, 근데 그거가 피오렌티나전은 일단 두두가 아예 전담 마크를 하다시피 했어요. 네, 그 친구가 흐비차를. 굉장히 운동력이 좋은 풀백인데 예. 공격을 포기하고 흐비차한테 딱 붙어서 아예 뭐 아무것도 못하게 저는 그 하더라고요. 이탈리아노 감독이 아예 이거는 노리고 나온 그쵸. 경기였다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폴리 경기 보니까 초반에 흐비차 혼자 쭉 공격하네 이러면서 그러면 흐비차를 꽁꽁 묶자 해가지고 두두한테 좀 1대1 마크를 거의 시키다시피 했었고 그래서 두두가 결국은 그러니까 제끼더라도 흐비차가 뒤에서 바로 이제 걷어내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 예, 그런 반면 이제 레체는 라인을 내려버렸으니까 아예 완전히 그래서 본인의 장기를 조금 드러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리버풀은 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리는 팀이고 가장 높은 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리버풀이 전 유럽에서도 거기다가 아놀드는 더 높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흐비차의 장기를 발휘하기 좋은 경기긴 하다. 전술적인 포인트에서 흐비차한테 전진 패스가 들어갈 수 있느냐가 뭐 이 경기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똑같은 전진 패스를 기왕이면 폴리타노나 로사노에게 주는 것보다는 흐비차한테 줘야 되겠군요. 네. 김민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네. 김민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김민재 선수가 매치업상으로는 뭐 아까 하신 예상으로는 뭐 피르미누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건 간에 리버풀이 정상적으로 경기가 된다면은 저는 살라하고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른쪽 왜냐면은 윙어가 들어올 때 누네스가 나오건 그리고 또 이제 피르미누가 나오건 피르미누는 기본적으로 가짜 9번으로 밑으로 내려오죠. 그렇죠. 예,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딪힐 일이 많진 않아요. 음. 그리고 또 이제 뉴네스 같은 경우도 왼쪽 측면으로 빠졌다가 들어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차라리 라흐마니하고 부딪히면 더 많이 부딪혔지 김민재하고 부딪히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살라는 좁혀서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선수다 보니까 딱 그러면 그 자리가 김민재와 정확하게 맞는 자리죠. 예. 맞습니다. 라치오가 세리아에서 사실 하프 스페이스 많이 파는 팀 별로 없는데 라치오 되게 많이 파는 편이거든요. 사리볼이라서. 예. 근데 뭐 상대 선수 퀄리티 자체가 리버풀이랑 솔직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김민재가 상대가 하프 스페이스로 치고 들어올 때 그러니까 선으로 치면 페널티 박스 가장자리 그 선 즈음으로 예. 전진 패스 들어가면서 되게 깔끔한 땅볼 크로스 같은 게 문전으로 들어올 때 예. 김민재가 잘 따라가서 대부분 커트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비슷한 스타일이면서 훨씬 좀 난이도가 높은 레벨이 높은 선수들과의 대결이 되겠고 살라는 뭐 끝까지 치고 들어가서 오른발로 꺾어서 크로스를 하는 것보다는 접겠죠. 예. 예, 접고 들어올 때 수위가 벗겨지면 김민재가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 살라와 김민재의 대결을 우리가 좀 여러 빈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전망이 되네요. 예. 뭐 김민재가 사실 이제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볼 때 누가 오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뚫린다는 생각은 안 들긴 하는데 살라는 또 너무 클래스가 높아서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갈수록 클래스가 올라가고 있긴 하죠. 김민재가 예, 네네. 그 상대의 클래스가. 상대의 예, 클래스가. 그쵸. 물론 그 지난 경기는 임모빌레랑 붙는 장면은 거의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임모빌레는 확실히 스팔레티 감독도 조금 그렇게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아예 막더라고요. 김민재가. 밀코사가 그러니까 올라오는 유형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라치오가 4-3-3을 쓰긴 하는데 임모빌레가 원래 원톱에서는 안 되는 선수다라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그 약점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아예 박스 안까지 올라가가지고 타겟형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이잖아요. 옛날 펠라이니 하듯이. 예, 그 지난 네네. 시즌에 그렇게 뛰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자릿수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을 했던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루이스 알베르토가 조금 전술적으로 희생양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알베르토가 떠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했던 거였죠. 예, 그랬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그거였어요. 밀코사가 수비 진영에서 볼을 잡았는데 김민재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렇죠. 빵 밀어버려가지고 밀코사 자빠져가지고 김민재가 예. 밀리코비치 서비치를 미는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근처에 있는 골키퍼가 메렛이 아니야.
프로베데리아 예. 뭐 이랬던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장면까지 있을 정도로 예, 김민재가 거의 밀코사를 막다시피 했지만은 어쨌건 간에 뭐 난이도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거죠. 밀코사라고 하더라도 예, 밀코사도 상당히 수준급 원래는 아주 예, 뛰어난 선수죠. 미드필더니까. 네. 예. 하지만 이제 살라면 뭐 사실 뭐 동포전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렇죠. 클래스가 높은 선수니까 그렇죠. 예. 살라와의 대결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롭이 이제 세레 팀들한테 약하다. 특히 나폴리에 약하다. 특히 이 스타디오 디에고 알만도 마라도나에서 가장 약하다. 네. 뭐 이런 전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팀의 버프 요인까지 감안한다면 어려운 팀과의 상대지만 많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건다면 무승부에 건다. 예, 왜냐면은 나폴리가 어쨌건 간에 골을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공격 빈도 대비. 그렇죠. 예, 좀 오시멘이 이날은 좀 터지는 날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폴리는. 근데 지난 시즌에도 좀 그랬었는데 나폴리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꾸준함을 어떻게든 끌어올릴 그 방안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김민재가 지금 엄청나게 골을 넣어줘서 그렇지, 2골이나 넣어줘서 그렇지. 예, 솔직히 지난 경기도 김민재 골 아니었으면은 예, 졌을 수도 있죠. 왜냐면 지고 있었으니까. 지고 있을 때 동점골을 넣어가지고 역전까지 된 거니까. 동점골 이후에 경기 흐름 자체도 많이 가져왔었어요. 네, 네, 영향을 그러니까요. 미치는 골이었지 그거 골로 끝나는 골이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얘기까지만 해보죠. 반다이크 얘기가, 왜냐면 이제 김민재가 또 한동안 세계 최고 수비수 하면 반다이크였기 때문에 네. 반다이크와 붙는다는 것도 물론 둘이 이제 맞부딪힐 일은 별로 없지만 네. 뭐 관심을 모으는 요인인데, 예년에 반다이크만큼 이번 시즌 경기력이 안 나온다라는 우려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이거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우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약간 설레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냥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반다이크도 살짝 내려온 건 맞긴 하고요. 살짝. 예, 왜냐면 어쨌건 간에 지금 리버풀 선수들이 주축 선수들이 나이가 좀 맞습니다. 연령대가 있어요. 사실 한 사이클이 끝나가는 예, 중이에요. 나이로 그래서 볼 때. 현지에서도 그 지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크 타임을 넘어섰다라는 얘기들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반다이크가 이전까지 너무나도 완벽했던 모습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지금 반다이크한테 가해지는 하중이 너무 심하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중원과 파트너? 예, 그러니까 중원도 지금 무너지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 경기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니까 수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오른쪽 센터백으로 파트너가 원래는 마팁이고, 마팁 반다이크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는데 마팁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다니엘 필립스가 나왔다가 또 조고메스가 나오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조금 고전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온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폴리와 리버풀 경기 전망이었고, 네. 김민재 선수의 데뷔전인 만큼 뭐 어느 팀을 응원하시는 분이든 김민재 선수 개인적인 활약을 좀 잘할 거라고 다들 응원을 하실 거라 네. 뭐 생각이 돼요. 잘하길 바라고요.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t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 feed them. If you're coming for me, hope you're ready for a demon. I got eyes in the back of my head, I'm seeing. Take me.